혹시 실제로 보지 않고 사진만으로도 사진만 봐도 알아요. 전민기 제일 갑니다. 힘없어 보이는 거. 자. 오, 이거 남자답게 잘 나왔다. 아, 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주말마다 풋살을 갈 이유가 있었네. 네,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네. 우정TV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좀 19금 이야기, 성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거 듣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혹시나 있는데 네. 70%가 다 그 얘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방송을 기획을 해보고자 네. 오늘 또 새롭게 이 분을 모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리수님 모셔서 트랜스젠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오늘은 게이 한 분을 또 모셔서 왜 좋아해 니가? 아, 난 이런 첫 경험입니다. 뭐가 첫 경험입니까? 이렇게 대면해보는 건 첫 경험이에요. 저도 그렇네요. 네. 어. 우리 게이바 출입 금지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이태원 이런 데 가면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배지 맞았어요. 어쨌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그런 오늘 시간인데 저도 그래서 처음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좀 보다가 네. 원래 한 30분 정도면 끝낼 이 사전조사를 2시간 동안 너무 흥미진진해서 이야기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도아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래서 내가 화가 납니다. 왜요? 게이들은 다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잘생긴 놈들이 다 이래.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지.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이들 정말 많아요. 저는 게이하면 딱 홍석천 요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네. 숨겨져 있는 게이분들이 정말 너무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화가 많이 납니다. 아니 도아님은 여기저기 유튜브 나간 거 보니까 네네. 스스로 본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나처럼 생긴 남자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던 저는 나르시즘으로 꽉 차 있는 남자예요. 이것도 마음에 드네. 너무 겸손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좋고 네. 제가 저 스스로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잘생기셨어요. 네. 보조개가 또 엄청 매력적이야. 제가 뭐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네. 제 이상형이 저예요. 아니 정말로. 나는 오윤혜만도 벅찬데 오윤혜보다 더한 인간이 나타난 거야. 나도 내가 너무 좋거든. 아, 그렇구나. 저는 정말 저 같은 외모에 오. 저 같은 수준의 네.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너무 벅찬 애인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그렇죠. 있던데. 제가 꿈꿨던 애인보다 더 이제 대단한. 과분한 애인을 만나고 있죠. 네, 사실 도아님을 섭외했지만 제가 도아님의 지금 그 애인이 더 마음에 들어. 그분을 섭외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저는 살짝 알긴 했어요.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자나 남자나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대한 매력도는 정말 어디 가나 먹힌다.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또 있네요. 그럼 본인이 정말 딱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본인은 딱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저는 뭐 점수로 매기자면 네. 빵점부터 100점이 있다. 네. 한 저는 60점이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높을 것 정말요? 같아. 아니에요. 어. 6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제 옆에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점수로 말하자면 그분은 그러니까 비주얼만 봤을 때 그분은 진짜 제 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네. 게이 어플이 있어요. 오, 그 네. 어플에 이제 게이 어플이 그렇죠. 있습니까? 성소수자 어플이 네. 있는데 네.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은 밖에서 이렇게 헌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에서 조용히 몰래 만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자기 프로필을 올려요. 네. 사진이 있어야 네. 되니까 네. 그 프로필을 올렸을 때 이제 상대방들이 점수를 매겨요. 오. 유저들이 거기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런 컨테스트 같은 것도 그럼 있는 거예요? 컨테스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같은 기능이에요. 별점처럼? 이 사람 좋아요 한 게 전국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아니 그런 남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꼬셨어요? 적극적으로 꼬셨죠. 봐봐. 저는 근데 어플로 꼬신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분도 이제 방송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팬이다 오. 이제 가장해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네. 제 거로 만들었죠. 성함이 딴님이라고 맞아요. 하던데 네, 방송 네임이 딴. 딴님. 그럼 이분은 그렇게 많은 대시도 있을 거고 인기도 많을 텐데 막 여러분을 좀 만나보고 결국은 이제 도아님이랑 같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저도 여태까지 30살 동안 이제 연애를 했었고 이제 그분도 연애를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으로 연락할 때는 그때 헤어진 상태인 걸 알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 어플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게 안 돼요. 일반 그 안 그냥 될걸?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뭐 인증 절차가 있어요? 인증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비매너에 가깝죠. 그래 비매너라니까 나 배치 당했다니까 이 표현을. 왜냐면 성소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우팅이거든요. 그건 뭐야? 아우팅?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구창 같은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날려버려. 예를 들어서 진짜 말 제가 안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뭐 예를 들어서 오인의 레즈야 하고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난 레즈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레즈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 개인 정보를 밖에다가 그렇죠. 정보를 그러면 분석하는 그 거니까. 사람의 가족들도 알게 될 아하. 것이고 사회생활하면 직장들도 알게 될 것이고 네.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 이제 뭐 오. 안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어. 그거는 웬만하면 게이 매너가 클럽도 아니다. 가지 마라 네. 게이 바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갈 수는 있어요. 출입도 다 받아주긴 하는데 네. 갔는데 내 직장 동료를 만나 아.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네.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도아님 같은 경우엔 지금 직장을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아우팅이 다 된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아우팅이 아니라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아 그런 건 그쵸. 커밍아웃이라고 나 하는데. 스스로 밝힌 것. 나 스스로 아유, 밝힌 거. 이런 무실장이래.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주변에 이제 다? 그렇죠. 저는 커밍아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아우팅에 가까운 입장이긴 해요. 근데 어떡해요?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려면 전 애인까지 가야 되는데 네. 전 애인이 이제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목소리로만 계속 이렇게 출연이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신상 정보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좀 유명하셨던 분인가 봐요. 네, 맞아요. 만나셨던 네, 분이요. 유명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목소리도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고 사는 것도 추측하기 시작하다가 아이고, 우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몸에 타투가 있는데 네. 이 타투가 이제 걸려가지고 아. 제 지인들이 보고 이거 아니야 하다가 네. 이제 결정적으로 다 알게 돼버렸죠. 제 얼굴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이제 방송에 송출이 되는 바람에 네. 다 나가서 근데 저도 어쨌든 커밍아웃에 대한 마음은 있었어요. 이거를 너무 진짜 25년, 26년 동안 이렇게 감추고 살았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 그냥 밝히자 하고 네. 뭐 그 친구의 유튜브도 도와줄 겸 이제 커플 유튜브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 헤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 직장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들도 몰랐던 건가요? 몰랐죠. 아, 그래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빼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여자친구가 있었고 제 주변에 여자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게이들의 특징이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왜 여자들이 게이 친구 사귀고 싶다 이런 말 왜냐면 농담처럼 하잖아요. 게이들은 탑이든 바텀이든 제 생각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탑이든 바텀이든 안에 소녀가 있어요. 소녀 제 개인적인 감수성.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이 여자에 대해서 몰라도 여자를 알아. 여자가 왜 남자친구랑 고민 상담도 잘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았고 네.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되게 의자왕처럼 너 왜 이렇게 여자가 많냐. 주변에. 그리고 이쁜 누나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쟤는 맨날 여자랑 뭐 여자 바꿔가면서 만난다. 바꿔가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날 만났던 여자 친구가 달랐던 친구예요, 그냥. 네. 여자 누나들이 다른 누나가 커피 마시자 그러고, 다른 누나가 밥 사준다 그러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난 궁금한 게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여자와도 관계가 가능한 겁니까?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냐면 그 중학교 때는 그냥 다들 유행처럼 사귀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사귀니까. 그래서 누가 사귀자 그러니까 그래 사겨 하고 사귄 거고 그때는 이제 뭐 관계나 이런 건 없고 네. 그냥 사귀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누나들이 좀 독특한 누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쟤랑 사귄다. 근데 저는 사귄 적이 없거든요, 그 누나랑. 그냥 찍은 거야 누나가 네, 너를. 그랬던 거예요. 누나들한테 그리고 되게 기회 맞아. 겸 받을 네. 만한 상이야. 그래서 나 쟤랑 사귄다 해서 아니 왜 그런 소문 내고 다니냐. 나 네. 누나랑 사귀지도 않고 친구들 오해한다 하다가 계속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 진짜 사귀게 된 거예요. 그치. 그 누나가 바란 게 바로 그거거든. 아, 누나 입장에서 많이 해보셨나봐요, 그렇게. 당연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귀었는데 네. 손도 잡고 뭐 스킨십도 하고 뭐 키스도 하고 네. 그때는 정말 그 누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네. 아 그때는 그냥 좋아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거네. 차이를 알게 된 거죠.
그 게이가 됐다는 건 어떻게 어느 순간 딱 알게 된 겁니까? 게이가 됐다라는 것은 네, 내가 이게 다르구나. 내가 남자를 저는- 좋아하는구나 네. 이거를. 저는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알고 혼란이 와가지고 막 되게 우울에 걸리고 그리고 이러잖아요. 거부하는 시기도 음. 있다 그러던데요. 근데 저는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저는 네. 그냥 중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네.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노는 학생이었거든요. 공부 네. 안 하고 네. 노는 학생이었는데 형들이 뭐 당구장 데려가고 뭐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노는데 어느 순간 한 형한테 꽂힌 거예요. 아. 나 저 형 좋아. 저 형이랑 뭐 사귀고 싶다.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 형 너무 멋있다. 닮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동경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좀 헷갈렸겠다. 왜냐면 보통 중학생 친구들이 일진 형도 좋아하잖아요. 맞아. 멋있고. 여고에도 그런 거 많았어. 커트머리 언니도 엄청 멋있었지. 맞아. 배구부 그 맞아요. 선배들 좋아하고. 거의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중학생 때는 어쩌면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겠지. 남자가 남자 좋아한다는 건 저는 그때도 못 들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야동을 보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중학생 때. 중학교 때 야동. 남자를 보는군요. 그러면. 근데 야동을 보면은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의 이성애자들은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 남자한테 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지금 저 여자랑 관계를 한다 이거잖아. 야동을 볼 때는 그 여자랑 나랑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는 블러 처리가 되고 남자 몸에 꽂히는 거야 시선이. 아. 그 관계에 꽂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몸에 계속 시선이 가는 거야. 근데 너도 여자 보지. 그래요? 나도 여자 몸에만 거치거든. 아 진짜요? 아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 남자를 볼 때가 많지만 여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난 남자 아예 안 봐. 난 여자 몸만 봐. 어? 그럼 나 내가 너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나의 본능인가? 이현이 약간 끼 있어. 그런 거예요. 가끔 저의 몸을 스킨십 하거든요. 오윤혜 씨가. 근데 이게 약간 야릇하게 느껴질 때 내가 많이 굶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 자꾸 이현이가 안 놓을 때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뭐요? 통계적으로 네. 사람을 데려다가 네. 뭐 심리를 조사한다거나 이렇게 네. 심리 네. 테스트를 한다거나 네. 성향 파악을 하면은 네. 100% 헤테로는 없대요. 그런 것 같아. 혜태? 헤테로라고 100% 이성애자는 없대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안에 네. 50대 50이면 바이고 네. 뭐 70대 뭐 30, 30이면 60대 성향이. 40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윤혜 씨는 항상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남자 같아. 맞아, 맞아. 나는 남자 성향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럼 나는 51대 49인가 봐. 아, 그러니까 49가 남자야. 남자 성향인 어. 거고. 오. 그러면은 여자랑은 안 혹시 해봐서 모르겠어. 여자를 경험하고 싶다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있지? 나 경험.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해. 누구나 상상은 하는 거니까 궁금한 적은 있지. 근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아니, 보통 왜냐면은- 100%는 궁금하지 근데 않아요. 내가 아니야. 근데 내가 몰아간다.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 나와요. 나 애가 둘이야. 근데 남자랑 내가 많이 해봤잖아. 어. 이걸 여자가 충족을 못 시켜줄 것 같아. 나는 남자의 성기가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쨌든 성기 없이 뭐 도구든 뭐 이런 걸로 막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든. 나는 그런 걸 아예 충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만 즐거운 거지. 나의 오르가즘은 남자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부정기를 겪고 있는 사실 오윤혜 씨는. 아, 네. 근데 이제 네. 도아님은 그때 이제 그 선배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동을 보고 남자 몸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네. 저도 어쩌면은 부정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정까지는 아니고 네.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저 남자가 내가 되고 싶나 보다. 왜냐면 그 몸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나 보다 하고 이제 말았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구나. 나도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이 네. 여자친구를 만나고 관계하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가 약간 좀 흔들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남자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 어머,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만 눈동자가 일로 가. 아, 그건 빼박이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 할 때는 네. 안 떨려. 그 별 감흥이 없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다고 생각했냐면 평상시에 누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자주 관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형이 그냥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는데 그때 그날 진짜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는 걸 떠나서 네.
저 혼자의 상상으로 야동을 찍는 거야 그 형이랑. 그러면 그 형은 그 동성애자였습니까? 아니죠. 아니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100% 그냥. 헤테로예요. 이게 게이들의 문제야. 정말 그러니까 정말 친구도 아무 관심 없이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이렇게 해도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친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확실히 그러면 이 마음에서 느낌이 오겠는데? 오겠네. 내 여친이랑 맞아요. 선배랑.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가 대학교로 가면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취를 할 때 이 사람이랑 그럼 고백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하면 안 되죠. 하는 순간 저는 커밍아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나고 대학교를 갔는데. 갔는데 이제 자취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완전 프리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보고 남자를 싶다. 좋아하는 사람인지 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근데 저는 거의 90% 마음이 이쪽으로 갔어요. 네. 게이로.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도장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게이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전 모르니까 네. 저도 대학교 가서 어플을 해서 사람 만나기 전까지 게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써붙여도 겉으로 안 이야기를 안 하니까. 게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플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네이버 검색으로 막 알아봤어요. 근데 안 나와요. 이게 카페나 뭐 블로그 이런 게 있는데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용어를 쓰니까 그렇구나. 저야 이제 알아듣지만 처음 이제 입문한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렇게 되니까 어쩌라는 거지 해서 거기서 이제 막 글을 일단 어플이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플을 검색을 했죠. 네. 그냥 게이 검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위에 뜨는 어플로 그냥 들어가서 네.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가입하고 사진 올리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왜요? 어플에 사진을 올리는 건 정말 용감한 짓이었던 거예요. 애인분도 어플에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별점 보고 막 서로 연락하고 근데 이랬는데 그게 커밍아웃 전이잖아. 커밍아웃 지금은- 용기가 있는 자세여야 돼. 왜냐면 저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어플에 우리 선배가 있을지 그치. 학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까발릴지 안 까발릴지도 모르는 거야. 그치.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같은 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약점만 잡히면 이거 까발려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순수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게 거기에 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카톡 가입하듯이 카톡 가입하면 프로필 올리잖아요. 네. 우리 데이팅 앱 가입하듯이.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려서 어플을 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막 아, 연락이 대한민국의 게이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 게이는 반이겠다. 이 인구수의 반이겠다. 이 정도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학교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어머, 정말요? 뭐 진짜 뭐 오다가도 이 사람 본 적 있는데? 이러고. 아 진짜? 이거 카페 알바 아니야?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많아요. 그럼 소수자는 아닌 거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붙였을 뿐이지 네. 왜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게 소수니까. 왜냐면 아직도 커밍아웃 하지 않고 그쵸. 숨기고 본인이 게이여도 게이를 안 만나는 게이가 있어요. 오. 그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은둔이라고 하는데 은둔. 네, 은둔 생활을 한다. 게이지만 게이를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그냥 혼자 삭혀야지. 아이고 슬프다 이거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게이 생활에 나오는 것에 두려움을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어플을 보면. 바로 막 옵니까? 채팅창으로 막 옵니까? 이제 연락이? 제가 이제 왁과 좀 되니까. 되니까. 네. 이게 되니까 그땐 더 했죠. 더 어렵고 더 20살이고 어린 나이. 지금도 그치, 살도 그치, 찌고 그치. 이래서 이런데 그땐 더 어리고 그랬어. 그 거기다 이제 나이 뭐 이런 거 다 올려요. 자기 신체를 다 올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거리 가깝고 제일 괜찮게 생긴 친구랑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매칭된 거죠. 오.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사진을 보내고 서로 이제 프로필 어느 정도 교환이 사진을 된 보내는 건 상태에서? 아니고 그냥 프로필만 볼 뿐이에요. 아하. 그 올라와 있는 네, 얼굴만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네.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하다가 네. 근데 저는 아직도 무서운 상태죠. 그치. 게이를 경험이 만나기에. 경험이 없으니까. 막 연락하다가 그 친구 한번 보자. 집 앞에서 보자 해서 그 아파트 단지 그 공원 같은 데서 봤어요. 네. 보러 가는데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얼마나 떨려. 그치 그치.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그치. 불법을 저지르는 느낌이잖아 어떻게 그쵸. 보면. 그래서 너무 무섭고 걸리면 내가 누군가 남자를 만나는 걸 누가 보진 않을까. 아 그치 그치. 이거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그 게이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100%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 이 사람이 한때 그러니까 제가 그 게이 어플을 막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블로그에서 봤던 글이 게이를 사칭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형 대학교 어디 다녀 이러면서 정보를 캐내서 너 이거 퍼뜨릴 거야. 그치. 돈 얼마 내나. 돈 얼마 내나. 많을 이게, 것 같아, 피해자들도.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고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큰일 나는 거지 뭐. 어떻게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나갔겠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혼자 오는 남자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도망갈까? 또 보다가 저 사람인가? 아니네. 저 사람이 계속 그런 거야. 근데 딱 삘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이다. 느낌이 와? 느낌이 와. 저만 빤히 쳐다보고 오는.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딱 왔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오니까. 그래서 형 뭐 저 누구누구예요 하고 딱 하고 인사하는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좋아서? 아니요. 왜? 그게 떨려서. 게이를 봤잖아. 처음 동지를 약간 만난 거 같아. 동지를 만난 게 아니라 저도 게이를 처음 본 거예요. 아직은 그에 대해서 100%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아직 게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고.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게이라는 어떤 생명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게이다. 오늘 저를 본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와 게이다. 그리고 근데 나름 멀쩡하네.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러지? 이런 연인이나 친구도 아니고 그냥 거의 상담가처럼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멘토와 멘티처럼. 맞아요. 좀 멘토와 그런 느낌으로. 멘티예요. 도화님보다 어린데? 네, 그렇죠. 왜냐면 전 경험이 없으니까. 의지하게 되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꽤 오랜 경험이 있더라고요. 일찍 그냥 성 정체성을 확립한 친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봤죠. 게이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래도 많이 다 알려줬던 거예요. 뭐 탑, 바텀, 뭐 은든, 뭐 역대부터 시작해서 뭐 게이들이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놀고 어느 동네가 있고 거길 가면 게이 뭐가 있고 게이 클럽이 있고 게이 술집이 있고 이걸 다 알려준 거예요. 어찌됐든 다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정보를 많이 줘서 많은 걸 좀 그 친구를 그쵸. 통해서 알게 정보를 습득을 됐겠네요. 했죠. 근데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무서우니까. 그래서 좀 더 이쪽 문화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나서 친구를 사귀든 해야겠다 해서 그 친구만 계속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의 첫 애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 친구랑은 연애가 꽤 길게 했어요. 1년 조금 더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긴 거예요? 그렇죠. 이성애자의 기준과 게이 기준은 달라요. 그래요? 더 짧게. 게이들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게이들은 1년 만났다면 진짜 오래 진짜요? 왜 그러지? 왜냐면 그건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제가 게이 연애를 했지만 저도 보통 1년 넘겼거든요. 그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놀래요. 보통 뭐 100일, 1년 못 가서 헤어지고 또 바로 다음에 그리고 게이들 중에는 연애를 기피하는 성향이 더 많기도 해요. 좀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도아 씨가 첫 남자친구를 아주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나고 선택을 했잖아요. 네. 우리 오정TV에 또 문을 두드린 첫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고창 좋은 장어입니다. 10년 전 우리 도아님에겐 필요 없었겠지만 이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도아님에게도. 고당백에 기력 회복에 정력에 장어만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기력이 떨어진다. 네. 우리 남편, 아버님, 동생, 여자든 남자든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제품인데요. 여기에 25가지 한약재에 네. 생강, 검은콩, 대추 그리고 장어 300마리 분량의 머리뼈 우와. 그리고 생장어 5kg를 그대로 다 갈아 넣었습니다. 오. 심지어 이제 10시간 이상 우려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네. 햇섭 인증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여기 이거는. 시설이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장어즙 하면은 사실 어떤 생각 제일 먼저 드세요? 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생각 비려서 장어를 못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고창 좋은 장어는 비린내가 없고 느끼함이 없이 아주 깔끔한 게 이 장어즙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첫 맛은 좀 먹었을 때 한약 느낌? 좀 그런 덜 쓴 한약 맛이 좀 나는데 끝맛은 살짝 부드러우면서도 네. 약간 고소한 느낌까지도 나는 그런 장어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을 나기 위한 보양식으로 장어즙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등산하시거나 트레킹 하시거나 이렇게 좀 체력 소모가 많을 때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뭐
사랑을 나누기 전에도 그럼요. 이런 걸 이제 챙겨 먹으면은 예전과는 다른 그런 나의 몸 상태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창 좋은 장어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후기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 돌아왔죠. 날씨 추워집니다. 기려 고창 좋은 장어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정TV에서 가장 강력 추천하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버텍스 넘버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올인원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여기에서 요즘 M존 케어가 맞아요. 그렇게 반응이 좋다 그래요. 게이분들 사이에 M존 케어를 선물해드리면 너무 정말 괜찮겠다. 인기가 너무 괜찮은 게 그게 이제 뭐예요? M존 여자들이 이제 Y존 케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남자분들을 위한 M존 케어, 그러니까 세정제예요. 아. 근데 이 버텍스 넘버원은 원료 하나하나를 다 고급스럽고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네. 여기는 천연 자일리토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죠. 거기가 열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대표님은 자기 아이한테 쓸 정도로 너무 원료와 재료와 그리고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 알러지 프리 등급에 네. EWG 그린 등급까지 그래서 자연유래 7종 추출물을 담았습니다. 이거 드려. 이거 오, 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 보내야 되니까. 뜨거운 보내실 때 M존 케어 사용하시고 보내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버텍스 넘버원의 바디밤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유나 씨가. 네, 저희 애들 얼굴에 엉덩이에 제 다리에도 바르는데 네. 이제 추워지고 건조해지니까 버텍스 넘버원으로 샤워하시고 바디밤으로 정말 향기 좋거든요. 촉촉하게 피부 관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물어볼게요. 성 정체성과 성 지향점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이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너 거라고 삑사리한 나는 거 아니야? 여자! 너 지금 흥분했어.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너무 많아서. 많지?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근데 이게 그쵸. 약간 헷갈려요. 정체성은 네. 내가 누구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성 정체성을 세분하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성 정체성? 너 몰라? 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어. 난 분명히 여자거든. 나도 여잔데? 그럴까? 아니야, 나. 우리 검증의 시간을 가져볼까? 이게 뭐냐면 성 정체성을 세분화하자면은 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네. 신체와 정신의 차이, 뭐 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성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가 있는 거고, 네. 성 지향성은 저는 신체와 정신이 일치하는 남자잖아요. 네. 저는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 정체성은 게이고 신체와 정신도 그냥 남자인 상태로 남자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네. 어렵지? 나는 여자가 네. 되고 싶은데? 그치. 근데 언니는 여자를 또 좋아하지. 난 여자가 좋은데. 근데 이제 여자도 좋고. 게이 분들 중에서도 네. 신체는 남자인데 네. 남자를 좋아해요. 네. 근데 지향성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젠더를 꿈꾸는 거죠. 어. 왜냐면 정신과 신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나는 가슴도 있고 싶고 여자의 성기도 갖고 싶으면서 남자가 좋은 거구나. 남자인데. 그러니까 뭐 여자의 성기를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 온전한 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도아님은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 게이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성 정체성은 남자야. 하지만 내가 남자를 좋아해. 이런 비율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나는 남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내가 여자이고 싶은 성 지향성이 여자인 경우여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네. 게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게이가 거의 90%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착각인 것 같아. 게이는 다 여자가 되고 싶어 네. 해.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막 화장하고 막.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말투도 살짝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시고 그쵸, 이렇게 그쵸. 뭐 손톱 이런 것도 막 네일 아트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저분은 여자가 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네. 게이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10% 말고 네. 그 90%의 게이들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게이를 싫어해요. 제일 정말요? 인기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게이들이 다 멋있는가 봐. 그렇게 탐이 나.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야, 너 일틱한 척 하지 마. 일찍이 뭐야? 일반 남자스러운 척 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게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너무 많은데 아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여성스러운 친구들을 끼순이라고 불러요.
귀엽다, 끼순이. 끼순이. 도아님도 약간 끼순이 쪽에 가깝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아니요. 이 자기의 넘치는 둘 사이에서 나 너무 힘들다 오늘. 끼순이 싫어한다. 끼순이를 싫어해요. 근데 물론 좋아하는 이제 힘들겠지. 성향도 있겠지만 싫어해. 보통은 싫어해요. 그래서 게이들이 한 4, 50명이 모여서 매주마다 소개팅 같은 걸 열어요. 매주? 매주 열려요. 재밌죠? 어디서 해요? 근데 그건 평일에도 해요. 평일에도 한 20명, 주말에는 4, 50명. 소개팅을 한다고요? 저희 말로는 번개. 번개. 근데 이제 이성애자분들이 이야기는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종로나 이태원 등지에서 그렇죠. 등지에서. 카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지수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면은 뭐 카페 이런 데 공지로 오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지가 올라오고 네. 뭐 몇 번 간 사람들은 굳이 그거 보지 않아도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는지 다 아니까. 대충 아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진짜.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은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50명이라면 5명이 탑, 탑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남자죠. 남자 남자. 역할을 하는 거죠. 45명이 바텀이에요. 아, 그래서 정말요? 게이들 용어 중에 바텀. 대한민국은 탑 부족 국가다. 그래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탑 부족 국가라서 탑은 일단 점수를 먹고 들어가요. 오, 이거는 타고난 성향인 거죠. 타고난 취향인 거죠. 그렇죠. 나도 탑. 잠깐 그러게. 나도 위에서 하는 거 좋아해. 나는 나 탑. 언니 탑인 거 내가 알지. 그럼 탑이 부족하다며. 나도 가야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탑은 뭔지 바텀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탑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에는 네. 게이들은 남자와 남자와 관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여자의 역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텀. 바텀. 밑에 있다 해서 바텀. 탑은 위에 있다 해서 탑이고. 네. 이제 더 세분화로 가면은 뭐 A, B, A, T가 있는데 네. A, B, A, T. A, B, A, 우리 T. 궁금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A, B, 주세요. A. 그러니까 A는 네. 뭐일 것 같으세요? A? A. 오토. 자동. 오, 자동이요? 에로, 에로. 에로요? 뭐지? 에로는 이겠지. 미안합니다. A는 올, 둘 다. 올. 근데 올인데 예를 들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요. 100점은 탑이에요. 네. 0점은 그러니까 0점은 바텀이에요. 그럼 50점은 올이겠죠? 네. 40점은 뭘까요? 바텀. 바텀. 그래서 A, B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60 바텀에 가까운 올이다. 올이다. 네. AT는 한 70점, 80점 되는 친구들이 탑에 네, 그렇죠. 가까운. A다. 그래서 뭐 10번 중에 내가 4번은 바텀을 하고 6번은 탑을 하면 AT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아님 같은 경우엔 본인이 난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바텀이었던 적도 있어요. 이게 상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도 한다던데? 제 생각은 개인은 무조건 바텀을 한 번씩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바텀이 있고 탑이 있는 걸 알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탑을 먼저 하겠죠? 게이들이. 탑이 쉬워요? 바텀이 쉬워요? 탑이 쉽죠. 어. 탑은 준비할 근데 게 왜 없어요. 5명밖에 안 되지? 이거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탑을 왜냐면 여자와 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치, 탑이 탑이- 되는 거, 포지션이 그치, 되는 그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질 못해서 그렇지 처음부터 바텀 했던 친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남자니까 내가 일단 네. 신체적 구조가 남자니까 일단은 익숙하죠. 네. 그런 포지션이 익숙하니까 하고 바텀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바텀을 하는지. 네.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걔들이 정말 얼마나 궁금해요. 더 궁금하겠어요. 그 쾌락이 남다른 건가? 그래서 바텀을 해봐요. 하는데 너무 아프고 이제 나랑은 안 맞다 하면은 이제 탑으로 가는 거고. 아, 신체 구조상. 해봤는데 신체 구조상이 아니라 느낌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는 못 느꼈으니까 탑으로 간 거고 느낀 친구들이 이제 바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탑을 했을 때 쾌락이 전혀 없는데 바텀을 했을 때 쾌락이 너무 좋아. 그럼 바텀을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여자친구도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여자랑 관계했을 때랑 네. 남자랑 관계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 남자 관계의 차이를 그냥 얘기해주면 제가 남자랑 관계를 한 순간 네. 여자와의 관계가 뭐 한 거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아, 지금 시시해요? 그러니까 시시가 아니라 여자 몸이 얼마 이런데 남자는 남자 몸이 이런데 아, 뭔가 어. 우리가 너무 넓은가 봐.
그런 아니 그건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어떤 비유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게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던 거였어. 먹었어. 근데 정말 뭐 5성급 호텔에서 셰프가 해준 음식 먹으니까 이게 정말 별거 아니었던 거야. 이게 더 맛있는 게 있었구나. 이게 봐봐. 이거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정신과 그렇죠. 맞아요. 이 신체의 결합과 왜냐면 제가 여자와 관계할 때는 그때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이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관계하고 했는데 그때의 만족도가 70이었다면 남자의 만족도는 100을 넘어선 거죠 이미.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가 것도 같이 더해지니까 폭발하는 더해지는 거고. 거구나. 그냥 정말 그냥 감각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여자와의 관계를 제가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괜찮은데 만질 때도 많고. 남자도 만질 때 많아. 없어. 별로. 이것 봐! 언니는 계속 여자를 만지고 있잖아! 여자는 몸이 너무 아름다워. 만질 때도 아름답죠. 아름다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서 막 덧칠해가지고 이분은 저는 제 흥분을 몸을 한대요. 보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가능성이. 그래서 거울을 항상 보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막 흥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와의 관계를 비유를 해주자면 네. 그 윤활제 있잖아요. 러브젤. 젤. 러브젤을 바르고 하는 느낌? 근데 남자랑 남자랑 할 때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쿠퍼에 그게 아니라 콘돔 안 끼고 하는 아니, 느낌이에요? 콘돔을 껴야죠. 저희는 무조건 페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게. 느낌이 그러니까 여자와 관계를 할 때는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부드럽기만 한 자극이고 남자와 관계를 할 때는 어쨌든 남자는 출력 장치에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력이 압력이 센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뭐 여성의 질의 압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여성의 질의 압력과 네. 남성의 항문의 질 압력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바텀보다 다 탑을 좋아할 그렇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저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 얘기하는 게 자극이 좋고 전립선을 건드리잖아요. 탑을 했을 때는 전립선이 전립선을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자극되는 건 여자와 관계할 때랑 거의 비슷하긴 하죠.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 거야? 전립선 검사할 때 과치용 나오셨을 때 항문에 넣어서 검사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검사할 때 살짝 건드려도 전립선이 자극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성기가 들어가서 계속 자극하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 전립선이 계속 자극되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황혼경이 흥분이 오는 오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바텀을 하는 이유가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르가즘을 느끼나? 그쵸. 그 맛을 보면은 탑을 안 하게 된대요. 진짜. 이게 더 큰데 못하러 내가 그걸 하냐. 신기하다. 전립선에서 그쵸. 그만큼의 자극, 오르가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직접적인 자극이겠네. 그리고 전립선을 계속 직접적으로 자극하면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팔이 2개니까 이제 같이 뭐 팔이 2개니까. 도와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뒤에서 껴안는 백허가 하듯이. 그게 아니고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체위를 한다고 했을 때 여성이 천장을 보고 눕는 자세 네. 그리고 그러면 전 탑이니까 네. 이제 관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럼 이 친구도 어쨌든 남자니까 네. 발기가 돼 있겠죠? 네. 그럼 그거를 제가 잡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잡아서 기아 잡듯이. 전립선으로 계속 자극이 되고 여기도 자극이 되니까 참을 수가 멀티네, 없겠네. 멀티. 그 본인이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팔은 누고 있으니까 본인이 누워있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흥분 안 할 수가 후베이어도 없겠다. 가능하죠 우리는. 네. 우리가 이제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자친구랑 사랑을 나누는데 아주 가끔 남자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여자친구의 그 뒤쪽을 이렇게 공략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막 이런 그렇다고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우윤아 씨? 몰라. 얘기 좀 해보시죠. 해봐 빨리. 걔네들 그럼 구멍을 못 찾았다는 실수가 아니야? 아니야. 실수 아니야. 일부러 그 공략한 거야?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저는 잘 실수인 줄 모르겠지만, 알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협의가 관계도 맺지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막 썩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자 여자는 입장에서는. 전립선이 없으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손을 안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왜 손하는지 생각해보셨어요? 조임 때문에 왜 그런 그런 거죠. 거예요? 조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르니까 계속 그걸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게이 성향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거는 말할 저는 수는 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서 소개시켜드릴까요? 제가 전화번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한두 마디 더 대화를 했다면은 이쪽으로 끌어들일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여자의 뒤가 좋으면 남자의 뒤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같은 뒤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혜태리는 그렇게 적다니까요. 그래, 나도 어릴 때 보면은 그 운동부 하는 언니나 이렇게 쇼커트한 언니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래. 가슴 좀 설레고 이랬던 적 있었어. 그럼 지금도 너 나보고 지금 설레니? 왜 나한테 윙크하냐, 우유네. 여러분. 아 이게 진짜 거듭 말하지만 내가 바텀할 거다. 내가 바텀이다. 난 탑이 좋아. 그래. 우리 난- 그럼 잘 맞네. 그렇지. 난 무조건 위야. 그러면은 네. 우리 왜 이성애자들도 속궁합 이야기 하잖아요. 게이들끼리도 속궁합이 잘 맞는다, 뭐 안 맞는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있죠. 완전 있을 것 같아. 어떤 그죠. 경우에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남자 사이즈가 또 다 다르고. 그렇죠. 이게 탑의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텀의 입장에서도 너무 크고 그러면 너무 아플 수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출력 장치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극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관계를 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그러면 개인 시장에서 너무 크면은 매력이 없겠군요.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간혹.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통증이 따르니까 너무 큰 것도 부담스러워 할 거고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 뭐 삐삐치고 근데 막 작은 걸 그렇게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텀 입장에서 탑의 크기가 너무 작아. 싫죠. 아, 싫어요. 왜냐면 그 전립선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 가질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작으면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그래요 맞아요. 여보. 여러분 고창 좋은 장어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죠.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속궁합이 기관의 차이이기보다는 그 분위기나 관계의 스킬의 차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스킬? 숙련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자세라든지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를 요구하거나 하면은 싫지. 그러면 게이들 사이에서도 막 그런 거 있습니까? 막 이성애자 SM 성향이다. 막 많죠. 때리는 거, 맞는 거, 막 이런 거. 많아요. 아 그런 성향들도 뭐 똑같이. 때려달라 뭐 욕해달라 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근데 게이여서 그거는 그런 게 게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네. 성향이. 그냥 이성애자들에서도 그런 맞아, 성향이 맞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네. 그냥 딱 남자 여자 역할만 다를 뿐이네. 누구랑 관계하는 대상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의 차이지 그런 패티시적인 거나 뭐 속궁합은 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이성애끼리 이제 관계할 때 남자들은 신음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지 않나? 상대적으로 여자에 맞아, 비해서. 맞아. 근데 게이들은 이제 관계할 때 뭐 탑과 바텀 사이에 이렇게 또 이게 신음소리가 다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보통 이성애자의 관계에서도 여성이 더 신소리 많이 내잖아요. 네. 저희도 똑같이 바텀 친구들이 더 신소리 많이 내고 탑 성향 친구들이 그렇게 신소리 많이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사람 관계하는 거 본 적은 없는데 네. 야동을 보면은 네. 보통 그렇게 하고 그게 제 자연스러워. 경험상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하님이 했던 그 방송을 보다가 궁금했던 건데 게이 친구와 함께 첫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는 이제 도하님이 바텀 역할이셨던 거예요? 아니죠, 탑이었어요? 저는 탑이었죠. 아, 처음은 탑이었어. 무조건 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뭐 물을 틀고 음악을 틀고 준비를 하는데 30분이 걸렸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무슨 준비인지 그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도 게이 유튜버 분과 합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다 알아듣고 막 웃었는데 아.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저희는 어쨌든 출력 장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출력 장치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속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 관장. 그렇죠. 오, 네네. 저도 처음 게이를 만났고 네. 처음 게이와 관계를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달아 올라가지고
여자친구랑 하듯이 막 달아올라서 이제 벗고 이제 해야지 하는데 잠깐 이러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니까 30분 동안. 이게 일반 이성애자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판을 깬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서 금방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이게 이제 관장하는 소리를 막기 위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죠. 아, 그럼 매번 관장을 합니까? 매번 관장을 해야죠. 매번 차 있으니까. 게이끼리도 그러면은 섹스리스 커플도 있나요? 원래는 제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섹스리스라고는 안 하고 네. 비선호라는 표현을 해요. 비선호. 네, 선호하지 않는다 관계를. 네. 그래서 비선호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요즘. 정신적으로만 교류하고. 정신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뭐 기관이 손도 있고 입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제 그런 관계만 하지 않는다. 애널 관계만 하지 않고 네. 다른 관계는 한다. 비선호. 우리 보통 이제 남녀 사이에서 섹스리스를 하면 너무 오래 만난 사이라든지 부부 관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져서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게이분들은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신의 선호도나 혹은 뭐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그쵸. 안 갖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희도 뭐 이제 오래 만난 커플들도 섹스리스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뭐 이성애자 동성애자 가릴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저희 젊은 친구들 제 네. 친구들이나 저희가 아는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그 관계가 싫어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관계 아프고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신체에 어쨌든 부담이 갈까봐 네.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다 싹 비워낸다고 30분 동안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워내고 나선 이제 또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추천해 드립니다. 킥킷 닭갈비입니다, 여러분. 네. 아, 저 이거에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넌 매번 킥킷에 너무 빠집니다. 나는 퀴kit이랑 잘 맞아. 일단 왜냐면 내가 뭔가 요리를 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잘 맞는데 네. 여기가 또 양념이 되게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하나만 돌려 먹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약간 살이 조금 넣으면 일품 요리가 됩니다. 매콤한 태양초 고추장에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해서 잡내가 하나도 없고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는 청정 제주의 맛있는 돼지로 했다면 네.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는 춘천의 정말 품질 좋은 국내산 닭만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오정 쇼핑 가시면은 무료 배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정 쇼핑에서 쇼핑도 하시고 배도 비워낸 배도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오정 쇼핑에 들어오셔서 막 이것저것 구매를 해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네. 그 중에 또 베스트셀러 상품이 바로 산양산 순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입증된 게 한 번 구매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재구매하는 재구매율이 가장 또 높은 상품이거든요. 네, 홍삼보다 더 좋은 게 산삼인데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한 병 한 뿌리 통째로 담았습니다. 네. 30뿌리를 드실 수 있는 양인데다가 1+1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박스 양가에 선물하셔도 되고 뭐 부모님한테 하나씩 드려도 됩니다. 산양삼 순백 또한 오정 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네. 같이 오는 사은품이 있어요. 그래서 1+1 이벤트의 치명한 혜택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아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자를 좋아하시는 건데, 만약에 정말 내 스타일에 너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확고하세요, 이제? 네. 근데 주변에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게이에서 바이 이성애자로 간 경우는 못 봤어요. 아, 바이는? 바이에서 게이로 온 경우는 많이 봤고 봐봐. 근데 이성애자에서 게이로 온 경우도 많이 봤는데 게이로 갈 것 같아. 네, 게이에서 돌아가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 관계할 때. 네, 그 네. 이상의 극강의 쾌락을 느낄 그쵸. 수 있고. 그러면은 게이분들은 여성들은 사실 조금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되게 센시티브한 면이 많잖아요. 그쵸, 되게 섬세하고 되게 남자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게이들은 그런 것들이 좀 닮았습니까? 여성과 되게 섬세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게이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성분들보다 더
센시티브하고 네. 섬세하고 더 섬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도아님이 오윤혜 씨보다는 확실히 더 섬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센서티브하고. 그래서 아티스트 중에 게이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 흔히 막 그런 이야기 썰처럼 다니잖아요. 연예인 중에 누구는 게이더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럼 딱 보면 알아요, 도아님? 저희는 게이더라고 있어요. 에? 게이 플러스 게이더. 레이더인데 게이다. 속이 이렇게 네, 오는구나. 딱 봐요, 그냥. 어떻게 알아요? 그런 끼임이 있어요. 그런 끼와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뭐 걸음걸이와 옷차림과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저기서 지나가도 게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게이라는 오해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과거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오랫동안 흠모했던 분께서 집 앞에 찾아서 남자분이?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보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너무 슬퍼.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 같은 성향이기를 원하셨구나. 네. 오. 근데 주변에 게이 친구들도 많은 거 보면은 남편 의심해봐야 합니까? 나도 가끔 전민기가 너무 안 해줄 때 한번 붙잡고 얘기한 적 있어. 오빠, 난 이제 오빠의 모든 걸, 오빠의 성 정체성 다 이해하겠다. 털어놔라.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라. 정력을 어디다 쓰는 거야 도대체? 굉장히- 저랑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느낌 옵니까? 저기 이제 100m 밖에 세워두시고 저 네. 지나가게 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가실래요? 아니 근데 지나가는 걸음걸이가 뭐 좀 다릅니까? 걸음걸이 요즘은 이제 하도 게이들의 걸음걸이라고 하도 이제 말이 많아서 우리가 아는 막 이런 걸음걸이 아닙니까? 그런 막 걸음걸이도 엉덩이 있고 흔들면서 하는 그냥 거?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손짓을 많이 얘기하던데 이렇게 손목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옛날 게이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 옛날 게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옛날 게이들은 일단 저희가 코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코를 들어? 네. 어떻게 이거 도도하게? 그러니까 코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흔들고 이제 에코백 하나 메고 네. 손을 이제 손목에 힘을 빼고 빼고 이제 이렇게 걷는 거죠. 살랑살랑. 코 하나 들어주고 어. 그렇게 걸으면 게이다. 근데 이건 이제 이성애자분들도 다 알잖아요. 이게 옛날 게이고 옛날 게이. 그러니까 요즘 게이는 사실 이성애자분들이 봤을 때 판단을 잘 못해요. 아, 구분이 좀 어렵군요. 그렇죠. 어려워, 근데 어려워.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와요. 기운이 와? 기운이 와요.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혹시 실제로 보지 않고 사진만으로도 사진만 봐도 알아요. 정말 그래요? 영자. 자, 이 남자 좀 게이인지 아닌지 좀. 저는 놓아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를 그리고.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이? 그러니까 어떤 면이 아니라 그냥 아니세요. 아, 네. 자, 그러면 여기 전민기 갑니다. 힘없어 보이는 거. 자. 오 이거 남자답게 잘 나왔다. 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주말마다 풋살을 갈 이유가 있었네. 야 지금이라도 놔줘. 풋살을 그렇게 가. 봐봐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낌 있는. 사진 몇 장 좀 더 보여드려. 느낌 있습니다. 난 이렇게라도 봐봐요. 그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는 게 저희 동네랑 어플에서 많이 뵌 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라는 게 아니라 요런 이거 봐봐. 관상을 이거 가지고 특히 조금 분들이. 현실과 제일 비슷하거든요. 예. 좀 피곤해 보이죠? 네. 아니 있나봐. 느낌이 있나봐. 있나봐? 말을 아끼시네. 나 왜냐면 진짜 전민기 웃긴다. 씨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요?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딱 봐도 개인 형이 자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오. 이제 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대? 아니, 그러니까 한사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왜냐면 제가 다 이해해주겠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털어놔 봐라 이야기했을 때도 자기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아니다. 했거든요. 강한 부정은 강한 감정이라. 두분 중에 인기 많을 것 같은. 이쪽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야 어떡하냐. 나 줘 그냥. 그냥 오빠 이제 편안하게 해줘. 열심히 살았어. 저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전민기 씨의 그 성 정체성과 성 응원해주세요. 지향성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전민기 씨. 아 그러면 게이와 레즈비언은 또 여자 게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레즈비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게이와 레즈비언의 모임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 근데 서로가 서로를 막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 오해예요. 아.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네. 게이랑 레즈비언이 한 동네에서 놀았어요. 한 가게, 한 술집에서 놀았는데 아. 이게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네. 레즈는 이쪽 동네, 홍대 게이는 쪽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미 다 아시네요. 네. 레즈비언은 홍대 쪽에, 네. 게이들은 종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갈리면서 네. 그런 소문이 낸 거지. 실제로 제 전 여자친구가 레즈비언이거든요. 네. 우와. 그래서 그 친구랑도 자주 소통하고 얘기하면은 나는 게이 오빠들 너무 좋아, 게이도 좋아, 왜 그런 소문이 난지 모르겠어 이러고 저도 게이 레즈비언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들은 게 서로 그냥 공통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일 뿐이지 얘는 여자죠, 우린 남자죠. 근데 그치. 공통사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고 경쟁 관계도 아니고. 경쟁 관계도 네. 아니고 만나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싫어한다는 얘기가 왜 나온 것 그러니까 제 개인적 네. 생각은 레즈비언들은 너무 당당하게 부러운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아, 막 여자들끼리 스킨십하고 길거리 여자들끼리 다녀도. 팔짱 낀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그치. 뭐 손잡고 그리고 다니는 이상하지 화장실도 않고. 가끔 같이 가거든요. 뭐 여자들끼리 에버랜드 가는 거 안 이상하잖아요. 네. 여자들끼리 카페 가는 거 안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여자가 여자 엉덩이 만져도 아무도 의심 안 하거든요. 남자끼리 예쁜 카페 가고 에버랜드 가고 손 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면 쳐다봐요. 그렇지. 이게 우린 부러운 거야. 그렇네. 그치. 속상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레즈비언 분들이 많이 가는 카페는 그 무지개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된다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아, 예전에는 지금은 카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 아예 다 사라졌어요. 네, 너무 조선시대 얘기다, 네. 너. 제가 어릴 때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러면 어떤 표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없죠?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만 알죠.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게처럼 생겼어요. 네. 일반 가게 오픈되어 있는데 네. 아무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당당하게 들어가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갈 때는 저기가 뭐 하는 데일까? 아. 이런 거죠. 저긴 왜 남자가 유독 많을까? 아. 그래서 저도 가끔 게이 친구들하고 게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 보면 네. 정말 생뚱맞게가 여자가 들어와요. 그럼 다 쳐다봐요, 게이들이. 아, 그래? 근데 그 여자는 당혹스럽죠. 모든 그치, 남자가 그치. 잘 쳐다보니까. 어. 그리고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나가죠. 나 같으면 쳐다보면 아니구나. 오늘은 여기 뇌물인가?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너무 그렇게 되면 때려봐. 이제 흔히 표현하는 이제 기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갈? 이게 게이 용어였거든, 사실은. 네. 기갈. 근데 게이 용어였는데 이게 하도 게이들이 방송에서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MBC, KBS도 기갈을 써요. 기갈이 뭐예요? 무슨 기갈이 뭐냐면 고현정 기갈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고현정 기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네. 고현정, 고현정, 김혜수, 김혜수. 그리고 뭐 제시? 아, 기로 눌려버린다. 그쵸. 기로 갈아버린다 이런 어,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딱 오면은 또 뭔데? 막 바로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아, 근데 지금 나오네요. 게이들은 뭐 김혜수, 신은경, 고현정이 워너비임 이런 식으로 기갈 차서 담고 싶은 이런 맞아, 댓글들이 기갈 좀 차서. 있네요. 그게 뭐냐면 되게 센 기로 내가 널 누르는 거예요. 눈치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까? 그렇죠. 저는 날 너무 좋아해서 쳐다본다고 생각할 것 언니는 같은데. 몰라, 내가 나는 봤을 저 때. 눈치 그럼 이제 없거든요. 눈치 없이 이제 가면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네. 이제 기갈진 이제 게이예요. 네. 그러면 언니 나가. 아, 이렇게 우리 되는 대놓고 거죠. 얘기해요. 같이 놀자. 그러면 이제 기갈진 언니들이 10명 다 일어나죠. 그럼 이제 빨리 머리 찾아고 이제 싸우지.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야 이 이러면서 이제 한 뭐야 번에 이 우리가 가면 안 볼록이네 되는구나.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오. 그러니까 게이들이 여자를 이제 비하듯이 표현한 게 볼록이거든요. 네. 볼록 튀어나왔다고? 네, 볼록 태어났다고. 그래서 뭐야 이 볼록이네 이러고 이제 볼록이 너무 귀여운데 나는. 기갈진 게이들한테는 함부로 저희도 못 덤벼요. 같은 게이여도. 함부로 못 좀 덤벼요. 기가 세고 너무 막 세요. 굉장히 좀 폐쇄적이군요. 너무 세요. 개인 걸 숨기고 결혼이나 뭐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생활을 또 그러니까 이중 생활 하는 거지. 낮에는 이제 집에서 애도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또 세컨드나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슬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게이들 무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배척돼요. 아, 너 왜 당당하게 너의 그걸 밝히지 그게 않느냐? 아니라 누가 세컨드가 되고 싶어해요. 굳이 그러니까 너는 네 가정에 충실해라. 왜 그러고 다니냐.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그런 짓을 하면은 다 소문나겠다. 다 소문나요. 이 게이 바닥이 정말 좁거든요. 아, 그래요? 다 소문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다른 또 폐쇄적인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들끼리 만나는. 저기서 배척당해서 나온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숨구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같은 게이더라도
그러면은 너무 슬프고 힘들겠지만 네. 그럼 와이프와 애들은 무슨 죄예요? 아내도 진짜 그것도 불행하다. 남자랑 바람 펴도 어쨌든 바람은 바람이잖아요. 그치. 저는 그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솔직하게 정말 다 터놓고 인정을 받던지 아니면 이쪽을 포기하고 한 가정에 충실하던지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배척을 하는 거죠. 지금 따님이랑 이제 공식 커플이시잖아요. 네네.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본인들이 커플인 걸 아주 당당하게 밝히면서 맞아요. 인기도 많고 막 댓글 같은 것도 반응들도 보니까 좋던데 두 분이 이제 결혼도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들었어요. 네. 제가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누구를 만나든지. 네. 근데 이번에 저희 형을 만나고 나서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화될 수는 없잖아요. 네. 결혼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라도 내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 사람의 사람이다. 이제 우리 평생 이제 연인이 아니라 네. 부부로 살아갈 거다라고 네. 이렇게 식을 올리고 싶은 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맞고 이제 정착하고 싶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난 그쵸. 거군요. 너무 마음도 잘 맞고 저한테도 잘 맞춰주고 네. 아,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내가 돈 없어도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멋지시더라고요. 네. 나도 언니 못 봤지? 못 봤지. 보면 언니도 빠져.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놓칠 수 없어. 잡아야 돼, 이분을. 그러면 2세 계획도 있으시나요? 그건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게이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양할 수 있다. 우리 입양할 거다. 어떤 게이 커플은 또 입양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좀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강하게 얘기해요. 게이들이 입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성소자 입양하지 마라. 저는 그런 주장을 펼쳐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방된 사회가 아닌데 한 아이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고 그 아이를 내가 원해서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커가면서 받아들일 사회적인 핍박과 차별과 그쵸, 그 아무래도 아이의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행복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 갓난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데리고 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크고 어느 정도 성숙된 초등학교 이상이 된 친구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뭐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의사를 물어보고 데려와서 뭐 이렇게 위탁 가정처럼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렇게 아예 자기의 가치관이 서지 않는 아이를 왜 데리고 와서 혼란을 주고 차별을 받게 만들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아직은. 우리나라가. 제가 최근에 김도군과 차를 타고 가면서 김도군이 피곤하다 보면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네네네. 전 너무 불안하기 시작해서 1분도 안 되는데 빨리 하지마! 뭐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하냐.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발전하지만 따라가지 못한다. 그쵸, 맞아요. 이것처럼 이런 문화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말은 그쵸. 하지만 맞아요. 아직은 우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저 아주 후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상황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많이 그래도 개방적이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여기저기서 뭐 사실 저도 웨딩 화보 협찬해준다는 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저희가 문의를 해보면 네. 아 저희 동성 커플인데 이 카페에서 혹시 스몰 웨딩 할 수 있을까? 얼마 괜찮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네. 반갑게 해주는 사람들 있는가 반면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한 건데 스몰 웨딩 한다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라고 하는 거부당하는 분들도, 예, 입장이. 아직까지는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많이 제가 어릴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개방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제 뭐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도 있나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진짜 게이 커플이나 레즈비언 커플 아닌데 어떤 자극이나 조회수 이런 것 때문에 가짜로 그런 거를 좀 행세하는 유튜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둘 다 모자이크를 해요. 네. 둘 다 모자이크를 하고 그 채널을 운영을 해요. 오. 그럼 저희는 이제 조금만 말투를 보고 행동을 보면 다 알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네는 이거 지금 가라다. 오. 근데 이제 조회수를 위해서 왜냐면은 네. 그들은 한국인을 겨냥해서 한 채널이 아니에요. 아. 왜냐면 외국 사람들을 겨냥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성수수가 뜨니까 네. 이걸 또 컨텐츠화까지 해버렸구나. 그러네. 이건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아니지. 진정성이 다 잡아내야 돼. 맞아요. 맞아, 당연하지.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이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바뀌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맞아요. 소리 치는 거지.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딱 보는 거죠. 그쪽 아는 것도 없을 거니까 맨날 그쵸. 헛소리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 도아님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앞으로의 계획? 좀 진부하긴 하지만 보니까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언니보다 더 잘해. 진짜로 목소리가 엄청 감미로우시더라고. 그래? 그래서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다면은 저희한테 좀 들려주시죠. 저는 큰 계획을 사실 제 성격상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냥 앞으로 그냥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잡는데 네. 그냥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네. 형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큰 꿈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24년에는 네. 형이랑 이제 부산에 같이 살 계획이거든요. 24년에. 네. 왜 부산입니까? 형이 부산에 살아서. 그래 롱디 커플입니까? 네, 지금 부산과 평택에서 만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부산에 가서 살 생각인데 형은 아직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알고는 계세요.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대놓고 이렇게 턴 적은 없는데 형 부모님께서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네. 이제 그래서 2023년까지는 형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네. 정식으로 이제 교제를 어렵겠지만 네. 이렇게 인정받고 24년에 같이 살고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목표죠. 우리 커플이신 따님과도 혹시 나중에 저희 오정TV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영광이죠. 와. 너무 영광이죠. 그리고 그 레즈비언 친구도 같이 소개시켜줘서 제가 섭외를 할 수 있으면은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만나본 네. 개인님이잖아요. 친구 삼고 싶지? 너무 매력있고 그치. 이게 그냥 그런 건 다 떨어 너무 매력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왜냐면 정신도 맞아요. 너무 건강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매력적인 분이네. 이런 누나들 누나로 둘 생각 있으십니까? 너무 좋죠.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일 거야. 게이들이 딱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 있습니까? 네. 걔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요? 여자 스타일. 진짜 친구로도 하기 싫은 스타일. 막 그건 딱히 생각해 본 적은 네. 없는데 네. 게이 친구를 두려고 발악하는 여자를 싫어해요. 야, 그러면 좀 이게 힐크한-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손절 당한 친구도 많고 네. 제 주변에 들은 얘기도 많은데 네. 저희가 원래 친구였어요. 네. 그럼 원래 친구면 친구잖아요. 네. 제가 게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 게이 친구 있다? 게이 친구 있다?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 한때 그 섹스앤더시티 미드 이런 걸 보면서 게이 친구 있는 게 마치 내가 되게 힙한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그리고 착각한단 맨날 말이야. 저한테, 네. 야 나도 게이클럽 가고 싶어 데려가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게이 친구 있는 게 자기 프라이드가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이용하는 거죠. 거네. 저 도아님 얼굴 프로필 사진으로 해놔도 됩니까? 저도 힙해지고 싶거든요. 도아 나 아는 애야 막 이렇게. 혹시 게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라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 정말 매력적인 또 이런 분을 알게 돼서 오정TV 너무 풍성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채널 또 홍보해 주시면은 저는 도아스 다이어리라고 도아스 다이어리? 네. 제 남자친구랑 그냥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어서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도아님과 함께 커플이신 따님도 모셔서 저희가 즐거운 내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한 댓글 달면 바로 삭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